네, 안녕하세요. 행달팀 발표를 맡은 경영학과 엄진우입니다. 네, 우선 좋은 제도가 마련되어도 이용자가 적으면 의미가 퇴색되듯이 제도를 마련하면 시행되는 제도를 홍보하는 것도 담당자의 업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코로나19 이후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병수당 정책의 홍보를 주제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상병수당이란 업무상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근무하지 못하는 일정 기간 동안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도입 후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상병수당의 목적은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정망 강화로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질병에서 빈곤, 그리고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며 빈곤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 손실을 방지로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습니다. 상병수당의 목적은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정망 강화로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질병에서 빈곤, 그리고 건강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며 빈곤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 손실을 방지로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이어진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 유행한 코로나19 이후로 상병수당의 필요성은 점점 대두되어 왔습니다. 집단 감염으로 인하여 근로를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감염병의 유행 시기에 유증상자의 무리한 출근은 사업장 내 감염을 확산 야기하며 증상 발견 시 휴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에 정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해외 사례로는 현재 사회보장협회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수당의 지원 방식으로는 크게 사회보험령과 조세형으로 나뉘는데 OECD 회원국을 기준으로 하면 조세에 의존하거나 법정 요구병가로 상병수당을 대체하는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사회보험령을 택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상병수당 제도를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보편적인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병수당 제도는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금 지원을 통해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와의 상보적, 유기적 관계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험제도가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협약 체결을 계기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1년에는 관계부처와 노동계 및 경영계 등에서 각 분야들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제도기획자문위원회가 출범하여 많은 논의를 거둔 끝에 2021년 말 국회에서 22년 상병수당 시범 사업으로 예산 110억 원이 편성되며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 전국 6개의 시, 군, 구에서 상병수당은 1년간의 일정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병수당의 시범 사업 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원 자격은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이며 취업자의 경우 건보 직장 가입자,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혹은 자영업자일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일 43,960원으로 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급여 지급 기간은 근로 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 또는 의료일 수에서 대기 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으로 최대 180일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제도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를 두 가지 관점에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상병수당은 노동자로 하여금 실직의 두려움으로 인해 아파도 일을 하도록 만드는 상황을 예방합니다. 또 예방적인 조치,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 및 휴식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악화를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소득 안정성을 제공하고
빈곤화를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한편 사회적인 차원에서 상병수당은 아픈 노동자가 참고 일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 잠재적인 생산성 감소를 예방합니다. 그리고 직업장, 지역사회 등으로서의 전염병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상병과 빈곤의 이중적 위험으로 인해 빈곤화되는 경로를 줄이는 빈곤 방지 효과가 존재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치료와 재활을 가능하게 하여 재발 위험성을 줄이고 의료 구조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의 홍보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병수당을 알리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홍보 방법으로는 포스터를 통한 홍보가 있습니다. 상병수당 포스터는 보시는 것과 같이 간결한 핵심만을 전달하고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최소화하여 보시는 분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감각적이고 인상적인 이미지들을 이용하여 국민분들의 시선을 끌고 있고 포스터 빛의 특성상 외부에 고정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기존의 홍보 방법 두 번째인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유튜브를 통해 건강보험 관련 제도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상 시청자의 접속 지역, 연령, 성별 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집단에 효과적으로 정보가 전달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튜브 영상은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의 다른 SNS로 공유가 쉬운 만큼 홍보 목적 달성이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네이버 블로그를 통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홍보 방법 외에 상병수당을 조금 더 획기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새로운 홍보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요. 먼저 의료기관 및 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홍보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상병수당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아픈 곳이 있어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병원에서의 홍보가 그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해드리기에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상병수당 포스터를 의료기관에 전시하거나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상병수당을 먼저 홍보하여 국민분들에게 상병수당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네 병원의 경우 지역 주민분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상병수당에 대한 2차 홍보가 가능하며 종합병원 등의 대형 병원의 경우 병원 사이트나 메디게이트와 같은 의사 커뮤니티를 통해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홍보 방법 두 번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분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드릴 때 상병수당 관련 정보를 함께 동봉하여 보내드리는 방안인데요. 기존에 발송해드리던 안내문에 동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필요하지 않아 경제적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네이버 전자문서나 카카오 알림톡 등을 이용하여 안내문을 전달받으시는 국민분들의 경우 상병수당 관련 정보도 함께 보내드려 종이 이용을 최소화하고 환경 보호에 동참하여 이를 통해 ESG 경영 실천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참고한 내용들의 출처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달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